2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그 과세 매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했었고요. 입력을 했었고, 2교시는 이제 영세율 매출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매출과 영세율 매출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뭐 세금기란 합계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면세 매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매출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면세에 대한 거는 이론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라는 얘기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그 증빙서도 발급되는 게 세금기란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가 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부분이 없어요. 그냥 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자,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자 매출처의 제품을 현금으로 면세 매출하였다. 면세품을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4월 10일) 자, 팔고 매출이죠. 유형은 면세 매출. 13번 매출. 증빙서류가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13번 면세 매출. 13. 그리고 뭐 이렇게 할까요? 면세 제품 금액이 400만 원이었죠. 그리고 현금을 받았고, 거래처는 모아주식회사입니다. 118번 모아주식회사 확인. 그리고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 여. 분계는 현금이죠. 1번 현금이 되겠고요. 면세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없죠. 부가가치세가 없고, 그 다음에 입금전표.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부가가치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형 맞춰서 한번 보기 위해서 예제로 한번 입력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단순하고요. 단순하고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되는 게 없겠죠. 면세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면세는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세율하고 면세는 이론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필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제 교재 앞부분에서 요약해 놓은 걸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영세율과 면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하고 면세. 자, 교재 보시면은 영세율하고 면세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출하는 거는 영세율, 매출세액이 0이라는 얘기고, 면세는 아예 부가세를 안 내니까 매입세 공제가 맞고 매출세액 내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영세율은 매출세액만 영세율이니까 면세,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영세율,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완전 면세 제도다. 근데 반면에 면세는 이제 납세 의무 자체가 없는 거니까 공제받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불완전 면세다, 부분 면세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요. 주로 적용 대상이 영세율은 수출하는 것,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부가세를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후생 용역이나 그런 것들에 적용되고 있고요.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면세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매출세액은 이건 당연히 영세율을 정해서 0이고요. 이건 자체가 없는 거고. 차이점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세금기란서를 발급을 하고요. 영세율 세금기란서. 이거는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증명 서류 같은 게 되는데 뭐 실무적인 거고 이제 교육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영세율은 이제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만 조금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하는 재화예요. 수출하는 재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한다. 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것. 여기 영세율 나왔었죠. 직접 수출하는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율은 이제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면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세. 자, 3번에 면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은 뭐 매출세액은 없지만은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면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지세법상 뭐 납세 의무, 신고 의무 등등이 없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역진성 완화에 있다. 세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소득의 역진성 완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중요한 게 적용 대상이에요. 적용 대상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뭐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간략히 요약해 놨는데 이걸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국내외 미가공 식료품,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먹는 것 얘기를 합니다. 가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열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개별 표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김 같은 거 있죠, 김. 김 같은 거 그냥 전체로 그냥 말린 김을 이렇게 뭐 비닐봉지에 담아서 파는 건 면세인데, 그거를 이제 요즘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소금 조미를 해서 구워서, 일회용식으로 해서 포장해서 팔죠, 낱개 단위로. 그런 건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가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은 이건 면세. 소금 등 면세. 근데 뭐 막김치, 조미 가공, 뭐 통조림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과세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 개별 표정한 거는 과세.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 우리 집에서 공급받는 수돗물이죠. 연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 그런데 슈퍼에서 사 먹는 생수, 포장이 됐죠. 그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외운송,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면세. 그런데 우등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요거는 과세입니다. 고속버스, 우등고속버스예요. 비행기. 그런 거는 과세.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주택임대 용역. 집 빌려주고 세받는 거죠. 자, 주택임대 용역. 땅도 포함되는데 부수토지까지 포함해서 해요. 그래서, 토지, 그러니까 살 목적으로 사는 집을 빌려주면은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상가 있죠, 상가.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용이 이제 뒤에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조금 복잡해요. 일단 주택은 면세, 상가는 과세.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성 생리용품, 그 다음에 유아용 분유 기저귀 면세. 그 다음에 이제 병원, 혈액, 그래서 뭐 간호사 뭐 이런 거 다 약사가 약 조제하는 거 전부 다 면세입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의약품 파는 거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의사에서 진료받는 거는 면세인데
미용 목적으로 성형 수술하는 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돈벌 목적인 거 이런 거는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원, 교육이죠. 학교, 학원 전부 다 면세입니다. 그런데 무도학원, 춤추는 곳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이 두 개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무도학원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나머지 우리는 무슨 보습학원, 무슨 태권도 학원, 피아노 그런 것들, 미술 그런 건 전부 다 면세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서, 책, 그다음에 책 빌려주는 거, 신문, 잡지 이런 거 전부 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광고에 들어가는 거, 이건 과세예요.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문화행사 등등 전부 다 면세. 문화행사 관련된 거. 근데 골동품은 과세고요. 영리 목적이면 과세다. 그 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이런 거 전부 다 면세예요. 그런데 영화관은 과세.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 아까는 집이었었고, 토지를 파는 거는 면세예요. 토지를 이제 부가가치세 창출된 요소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경제 논리상 그래서 이제 면세가 되는 겁니다. 토지를 파는 경우. 그런데 토지를 임대하면은 땅 빌려주고 돈 받는 경우도 있겠죠. 땅만 빌려주는 거. 그건 과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요약을 해놨는데, 아까 건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죠. 건물 중에서 주택 임대는 면세, 상가 임대는 과세. 토지를 팔면은 면세, 토지를 빌려주면은 과세. 이게 좀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팔면은 아까 임대는 이제 면세했었고요. 근데 건물을 팔게 되면은 전부 다 과세예요. 그런데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옛날로 하면 32평인가 그래요. 85제곱미터. 거기까지는 면세, 그 이상은 과세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택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이쪽으로 가서 은행, 보험 이런 쪽도 전부 다 면세. 그리고 이제 인적 용역, 개인적으로 일을 해서 이제 받는 거예요. 저술가나 작곡가 이런 경우입니다. 책 쓰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면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인적 용역이긴 한데 요거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 그리고 이제 우표 이런 건 면세.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 공익단체도 공급하는 것, 당연히 이제 면세가 되겠죠. 나머지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부분은 지금 22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일단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좀 하긴 하셔야 돼요. 영세율 대상, 면세 대상은 어쨌든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면세 사업자는 면세 부가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 없고, 근데 단지 이런 거는 이제 제출을 하면 좀 혜택을 받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금이라고 되어 있죠. 강제가 아니고. 그런 게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세 포기제도라는 게 있는데, 영세율하고 면세인 경우,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은 공제받고요. 면세는 부가세를 안 내는 대신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게 없죠. 따라서 면세하고 영세하고 같이 적용이 되면은 손해가 됩니다. 차라리 이제 영세율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이제 면세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그리고 이제 학술연구단체 이런 데다가 공급하는 재화. 이 두 가지 경우만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면세하지 않고 내가 영세율 적용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면세 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면은 3년 동안은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면세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 포기라는 제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택하고 토지 이렇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좀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개략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하고 땅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빌려주게 되죠. 땅이 있어야 위에 건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빌려주는데, 그럴 때 판단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하고 그 부수 토지는 면제다. 그럼 면세다 이겁니다. 살 목적으로 사는 집하고 거기에 딸린 토지 임대는 면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주택의 5배까지, 뭐 도시 지역 밖은 10배, 도시 지역 내는 5배까지만 면세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잡한 경우가 생겨요. 건물이 주택하고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에요. 같이 붙어 있는 걸 같이 임대해 줬다 그러면 어떨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일단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근데 토지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빼고 건물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거예요. 이거 입력이 잘못됐대요. 상가입니다. 상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주택으로 모아서 면세한다. 건물 부분은 전부 다 면세란 얘기예요. 땅은 전체 부수 토지를 보고 5배까지 면세. 그렇게 되고요. 자, 근데 상가가 크거나 같은 경우에요. 주택하고 상가 같이 있는데 상가가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주택만 면세. 주택만. 상가는 과세. 이렇게 됩니다. 땅은 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일단 땅 면적을 주택하고 상가 비율로 나눠요. 나눠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부수토지를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5배까지, 최대 5배까지만 면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시구역 내에는 5배, 바깥은 뭐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은 10배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 요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사례하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천천히 한번 시간 될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이제 건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것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건물에 대한 것, 이럴 경우는 주택만, 요거는 주택이 더 크죠. 그러니까 몽땅,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층수가 2층, 3층 올라가면 좀 상당히 좀 복잡해져요. 이건 하나하나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뭐 기출문제 나와 있고요. 기출문제 뭐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설명, 가장 옳은 것, 뭐 답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내국 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거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이제 수출하는 거니까 이제 영세율이라는 얘기는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포기하면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죠. 그 다음에 뭐 영세율 세금기란서를 발행해야 돼요. 4번은 좀 표현이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3번은 확실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차이점. 매입세 공제를 영세율은 받고 면세는 못 받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영세율은 정식 사업자이고요. 면세는 사업자가 아니고. 환급세액이 영세율은 발생을 하고 면세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납부세액은 영세율 사업자도 세금은 안 내죠.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면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대상이 아닌 것, 미가공 신용품은 면세 대상이죠. 영세율은 주로 수출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에도 설명 옳은 것을 보시면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임가공 용역 대신 가공해 준다는 얘기죠.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영세율 좀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내국 신용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이고, 국제 헬무단에 제공하는 것 그것도 맞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건 맞고, 국외의 비고주자 하는 것, 그래서 국내의 다른 사업 요거는 아닌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을 되어 있죠. 좀 아까 구체적인 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지금 좀 그러네요. 그래서 5번은 어쨌든 뭐 4번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뭐 내국 신용장 여부 그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볼까요? 13번 면세제와 부동산 토지만을 판매할 때 토지의 임대 면세라 그랬죠? 토지 임대 면세. 저기 토지 공급, 토지 파는 건 면세. 주택 소유를입니다. 주택 임대는 면세. 생수 판매하는 거, 생수는 과세라 그랬죠? 그거는 과세. 그 다음에 병원은 면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건에서 틀린 것. 약 파는 거는 과세라 그랬죠? 약은 과세. 조제해 주는 게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의사, 한의사, 치료 목적, 접골사, 장의사 전부 다 면세. 면세 대상은 몇 개인가? 뭐 바나나만 이렇게 되어 있죠? 가만 보면 이건 포장을 했고, 가공을 했고, 요것도 가공을 한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가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 자, 그래서 이제 이번 3교시 때는 아까 이제 면세 문제 하나만 인용을 하고,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복해서 한번 그 교재를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3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리포트는 1교시, 2교시, 3교시 했던 거 입력했던 거 있죠. 입력했던 거를 이제 붕괴만 해서 문제는 쓸 필요가 없고 뭐 날짜 쓰고 이제 붕괴만 하면 되겠죠. 붕괴만 해서 제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3주차는 이어서 계속 그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